현재 MZ세대의 이직 및 퇴사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원인으로는요, 낮은 연봉과 인간관계, 또 일에 대한 비전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하죠.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퇴사율이 5명 중에 1명꼴이었는데요, 이후 평균 퇴사율이 3명 중에 1명꼴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이내 조기 퇴사자가 평균 28%나 됐다고 하죠. 또 기업 50%가량이 MZ세대의 조기 퇴사율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제 친구 중에도 퇴사할 때 농담식으로 도비는 자유예요 라고 하거나 혹은 이누야샤 가여기 사진 보낸 애들이 많아서 이게 웃기면서도 좀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이후 퇴사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소통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오스크나 로봇 개발의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역으로 자발적 퇴사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실정이죠. 특히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파이어족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여기서 파이어가 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와 조기 은퇴를 뜻하는 리타이어 얼리의 앞글자를 따와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40세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아낄 건 최대한 아끼고 자살에 투자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한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퇴사율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퇴사율 또한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죠. 이 또한 10명 중에 3명꼴로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상승한 집값과 물가를 고려했을 때 200만원 중갑의 월드브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턱도 없다라는 거죠. 서울 여의도 쪽만 봐도 이미 만원으로는 점심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20년에 19%였던 비중이 21년에 22.6% 늘어났다고 하죠. 배달앱 사용자 역시도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이제 상사와의 갈등과 사내 정치 같은 인간관계에서 현타를 느끼니까 굳이 돈에 얽매여서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퇴사를 하는 거죠. 하루 점심값, 커피값 합쳐서 15,000원, 왕복 교통비 2,500원, 하루 17,500원씩 주말 빼고 22일을 출근하게 되면 38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월세와 공과금, 핸드폰 요금까지 하면 수중에 남는 돈은 100여만원 남짓이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저축을 해도 이 100만원을 쪼개고 50만원을 통장에 넣는데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을 보면 12억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이 하찮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끌이나 우리 도박에 비중이 늘어난 거고, 이번에 코인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분들도 많죠. 그렇다면 은퇴한 586 세대는 평안한 노후를 누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냈던 10명 중에 8명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은퇴 후 자영업을 하거나 택배 물류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등 대기업의 평균 퇴직자의 나이는 49세로 아직 한창 때인 경우이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8세인데 회사 퇴직 후에 모아둔 돈이 아니면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특히 76세 이상의 경우 60.2%로 OECD 평균의 4배 수준인데요, 분명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맞고요, 경제가 80년대에 비해서 눈부시게 성장을 했지만 빈부격차는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괴로움을 해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영상에서는 현재 MZ세대의 퇴사율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 바로 전세대의 영향도 있다라고 해요. MZ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50대 60대인데 그분들은 이제 가난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땐 대부분이 가난했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 자신들이 못 누렸던 것들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었고, 그 때문에 현 세대는 선택권을 받았고 자기가 중요하도록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고 급여는 적은데 물가랑 땅값은 계속 오르고 세대 갈등도 있으니까 의욕이 안 나오라는 거죠. 8, 90년대와 달리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은 악착같이 일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달라요. 저는 현 시대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답은 사업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소홀차선이라는 색을 요약하면 결국엔 우리가 투자라는 계급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업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즉 인생의 황금기에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변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다면 대기업에 입사해서 받는 높은 연봉으로 투자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네이버나 SK, 삼성 같은 대기업은 어렵더라도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는 더 좋은 곳을 노려야 합니다. 시대마다 고난은 있어 왔고요, 인류는 그걸 넘어 성장해 왔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하루하루 사냥과 채집에 성공하지 못하면 굶어 죽었었고, 전쟁이 발발하는 시기에는 싸워서 이겨야 했고, 질 것 같으면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님은 사람은 전쟁을 빼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상님들도 그만큼 치열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노력 없이는 거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각이 없는 식물마저도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어가고 해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라납니다. 삶의 길에서는 원래 고난과 기쁨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좋은 집을 타고 좋은 차를 타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발전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다 같이 꼭 명심하시고
저희만큼은 같이 노력해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